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국어 제46강 시간으로서 제6편 농지법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1. 총치, 2.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1. 총치, 농지법의 제정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동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농지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정의,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입니다. 농지. 자, 농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무엇인가? 농지는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첫째, 농지 1. 전, 답, 그 다음에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그래서 농작물 경작, 이것 포함 농작물 경작지, 그리고 단연생 식물 재배지, 실제로 이용하면 다 농지로 봅니다. 그런 토지는. 두 번째, 요 1, 방금 말한 농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1토지의 개량시설입니다. 개량시설. 세 번째, 1토지의 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1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들어선 것도 그러한 토지도 다 토지로 봅니다. 자, 그런데 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외되는 거. 그래서 요 제외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첫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예요.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자, 이런 토지에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에요. 자, 3년 미만인 토지. 자, 이런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자, 임야예요.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 중요한 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그런 토지는 다 임야란 얘기예요. 농지가 아니라. 세 번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 역시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세 가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의에서 중요한 내용, 이제 자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자경. 스스로 자, 경작할 경. 한자로 쓰면 쉬워요. 근데 자경. 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작업이 농작업이에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거죠.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경의 첫 번째는 이제 농업인 나오고, 농업인.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법인이 나옵니다. 이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 그게 바로 자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위탁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위탁경영. 자, 위탁경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자, 이거는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바로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지의 전용이라는 용어가 나요. 농지의 전용. 자,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야, 농지의 전용이라는 얘기는 농지 외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 옮길정, 사용할 용, 옮겨서 사용하다, 네, 바꿔서 사용하다. 그래서 다만 농업생산용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개량시설하고 농수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본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 꼭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지의 소유 1.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소유 제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 즉 농업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갖는다, 이 뜻입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즉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자, 즉 그런 사람들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특례가 있어요. 특례. 자,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데도 가질 수 있는 사항 10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국가가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특례로서. 자, 두 번째는 학교 등. 자,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이 종묘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 세 번째는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그러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진흥지역 외, 그 외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만 허락을 해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상속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거예요.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고요. 이 상속에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8년 규정입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등이 담보로, 금융기관 등이 담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역시 농지 전용 협의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아홉 번째, 농지의 개발 사업 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자, 개발 사업 지구입니다. 개발 사업 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자,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9-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자, 농지가 이렇게 비탈져 있는 거예요.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 이 경사율을 말합니다. 그 각도.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인 농지, 15도 이상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가파르다는 얘기죠.
자, 10번째. 그 밖의 경우에 이제 그 밖의 경우. 그 밖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첫째는 한국농어촌공사. 자,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이에요.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법. 역시 공유수면 법입니다. 매립법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고, 네 번째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토지 수용. 다섯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공공비축.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취득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밖의 경우 6가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농지 소유에 대한 원칙은 경자유전이고 특례로서 10여 가지 나오는데, 특히 이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소유를 상한하는 건 두 가지 경우를 제한해 주는데, 첫 번째는 상속. 자, 상속받아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이농입니다. 이농. 그리고 상속과 이농의 경우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한이 1만 제곱미터인 거예요. 뭐 9천 제곱미터, 100제곱미터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 상속하고 인농이어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경우냐면 상속 인농 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말 그리고 체험 영농. 주말에 영농하거나 체험 영농. 자, 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0 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상속 인원은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주말 체험 영농은 1,000 제곱미터 미만. 이거 다르죠? 요거는 아까까지였고 요거는 미만입니다. 그래서 요 단위 끝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의의입니다.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제 시구 읍면의 장이 이제 어떻게 발급하냐는 얘기입니다.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자, 이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 자, 신청일이 되겠죠. 이 날로부터 7일, 자,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에는 14일, 그 외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격이 있으면 발급하고 없으면 발급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 두 번째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가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하죠.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농지 소유 제한의 특례 중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번, 4번, 6번, 8번, 10번을 말합니다. 이 10번에 해당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업법인이 이제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공유농지의 분할이나 시의 완성도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공유농지 분할. 원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시효 완성. 자, 남의 농지를 내가 쭉 농작을 해서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쭉 농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발급 신청. 어떻게 신청하는지. 농지 취득 발급 신청 방법.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뭘 작성해야 되냐?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자, 요거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의 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발급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이거는 또 법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거죠.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방금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한다고 했는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냐고. 요것들을 작성하지 않고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걸 작성하지 않고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농지 소유 제한의 특례 중 2번, 3번, 7번, 9번, 9의 2. 이런 경우에는 9의 2 그리고 10. 이런 게 10번. 이런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거하고 발급받는 거하고 두 개 헷갈려 하는데, 이거는 자꾸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 너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기고 한번 읽고 지나가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농지의 위탁경영입니다. 위탁경영. 첫째, 원칙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답니다. 원칙은 없다. 원칙은. 근데 예외가 있겠죠. 원칙 그러면 항상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위탁 경영 가능. 자,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병역법에 따라. 자, 병역법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군대 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자, 해외여행 가는 경우입니다. 3개월 이상. 세 번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자, 네 번째는 질병이에요. 질병부터 해서 몇 가지 나옵니다.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그 밖에 다음 어느 항이 어떤 것이냐? 부상으로. 자, 부상입니다. 부상으로 3개월 이상.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도소. 자,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겁니다. 수용된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임신이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역시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농지 이용 증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입니다. 위탁경영. 농지 이용 증지 사업 시행 계획. 자, 여섯 번째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역시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 가능한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46권 시간이었고요. 제6번 농지법의 첫 시간으로서 1 총칙부터 이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